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방송을 제가 지금 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는데요. 난리라는 말이 역시 예측한 대로 미국 CIA, 미국은 이미 한국의 그 계엄 관련한 모든 내용을 그때 그 윤석열 씨 일당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기 위해서 잠깐 방송을 녹화를 하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저도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는데 여당 대표 한동훈을 사살한다. 두 번째는 조국 양정철 또 본인 김여준을 구속을 하면서 체포하면서 그 해당 체포한 부대에 급습을 그러니까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급습을 해서 그 세 명을 구출을 해내면서 어떤 피해를 그 군부대에 피해를 끼친다. 그런 시나리오. 또 심지어 북한군 복장을 인민군이죠. 인민군 복장을 땅속에 감춘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런 내용들. 또 미군 몇 명을 국내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의 어떤 그 보복, 미국은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자기 자국민이 피해를 끼치게 되면 옛날 이라크 전쟁 보시다시피 피해를 끼치게 되면 미국은 반드시 자기 자국민의 보복 차원에서 보복을 합니다. 그럼 북한과의 일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김어준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9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전에 부승찬 의원이 질문을 방첩 수사단장인가요? 질문을 했는데 HID라고 하는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질문에서는 체포조라고 얘기했는데 HID는 참수조입니다. 참수조. 그러니까 HID가 파견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 사살을 목표로 하고 아주 처단,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민군 복장 내지는 북한군 복장 일반 시민 복장 그런 여러 복장을 하면서 바로 타켓 처형 바로 사살할 목표물을 HID는 그래서 참수조라고 그러는 참수조. HID의 특수 목적은 교란 작전, 기물 파괴, 또 시설 파괴, 또 주요 인물 파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HID가 투입이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타켓을 처단하기 위해선 살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승찬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국회 질의를 하면서 체포조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서로 방첩 수사단장인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웃으면서 뭔가 자기네들 어떤 그런 HID에 대한 행동 강령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HID의 어떤 어떤 목적이랄까요? 그런 특수 임무 활동. 옛날 우리 실미도 영화 보셨죠? 그 실미도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HID의 역할입니다. HID는 일반 무슨 해군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니고 특수사령부 특공대도 아니고 아주 요인 암살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가 강원도에서 판교까지 이렇게 대기로 30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특수 암살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왜 오늘 김어준 씨가 내용을 방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얼마 전에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미 의회 상원의원인가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권순필인가요? 그분 그 앵커가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그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6일 전부터 그 계엄령이 있고 난 후에 그 상원원 브래드 셔먼이 대한민국의 그 계엄령은 이미 위에 정찰기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다 CIA에서 감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군이 침입해온 것이 아니고 남한 사우스 코리아 솔저 사우스 코리아 남한 군인들이 남한 그 내에 남한군이 남한군을 상대로 지금 모이고 있고 서로 운집해 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이건 북한군이 와서 어떤 그 대항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한군을 가지고 남한군 안에서 남한군이 남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엄령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브래드 셔먼이 미국 그 상원의원 그 양반이 공식적인 의사당 그 미국 그 의원 그 우리 같으면 국회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6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한민국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에 CIA 미국의 CIA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르죠. 제가 처음부터 2, 3개월 전부터 미국 CIA에서는 이미 용화대 대통령 윤석열이가 있는 걸 그런 그 계엄령을 이미 1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국내 내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주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같은 그 이상의 어떤 그 독재 정치, 철권 정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연장하려는 거죠. 여러 얘기가 있지만 셔먼 얘기와 오늘 김어준 씨의 아주 너무너무 사람들도 놀랐을 텐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감각이 없을까? 아직도 정신적으로 세뇌되어 있구나. 국힘당 오늘도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개헌 얘기를 하고 오직 자기네들의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렇게 우매하게 과거와 같은 독재 정치 일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정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독재 시대를 또 우리가 아주 비참하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발본세건에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이죠. 경찰. 벨본 세계에서 당장에 구속을 시키고 체포해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너무 물르니까 위에 윗대가리들 뭐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런 일당들이 아주 좌지우지해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장기 집권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칫 잘못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브래드 서먼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 전부터 미국 대사관이 그때 누구였죠? 필립 누구였죠? 이재명 대표도 만났죠.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그 선포가 있고 나서 미 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죠. 이미 미국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미 작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저렇게 그 계엄령 이후에 아주 뭐 철권 정치, 독재 정치로 흘러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정말 그 암흑의 정치로 다시 흘러갈 뻔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저렇게 평온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니까 모르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또 지나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게 브래드 서먼 얘기가 남다르지 않구나. 또 지난번 필립 대사와 그 갑자기 민주당사 방문하고 한동훈 씨를 방문한 이유가 왜 한동훈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한동훈 대표를 만난 이유를 이미 미국에서는 CIA에서 싹 그 정보를 듣고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을 넌지시하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이라든가 독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미국의 독립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나라든 독재 국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과거와 같으면 경찰 국가라고 하는데 그 과거에 뭐 그 누굽니까 그 이라크 전쟁에서 그 사라크가 아니라 그 빈라덴 그런 세력을 그 해병대 미군 그 HID 같은 그런 해병대가 다 참수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저도 미 8군에서 8년을 있어봤지만 그 독재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브래드 셔먼이 얘기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6일 전에 이미 미국 그 상원의원 의사당에서 한국에 대해서 계엄령을 얘기하고 정말 그 세계적인 수치다. 한국이 민주국가로서 자원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민주력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미 그 윤석열 그 수계 그러니까 김건희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죠. 수계가 이미 그 일당들이 그 대한민국을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조 또 참수조 그렇게 해서 부금을 하고 또 살해를 하고 장기 집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제죠 윤석열 씨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죠. 괴물입니다. 괴물. 인간 쓰레기. 아주 인간 쓰레기보다 더면 짐승보다도 못한 금수와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괴물. 이게 10%의 꼴통 보수, 극우 그 사람들과 전 국민과의 지금 싸움입니다. 이념 전쟁이거든요. 이념 전쟁.
정리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10%의 그 꼴통하고 나머지 선량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90%의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이념 전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이 잘 해결되면 구급 꼴통들, 일부 유튜버들, 구급 꼴통들을 완전히 다 일벌백계로 다 구속하고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그런 그 기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미국 친구들 많고 제가 용산에 미팔군에 한 8년을 그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저를 걱정을 많이 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있냐, 뭐 한국에 내분 정치적인 세력끼리들이 싸움이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친구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정말 한국이 잘 평온하기를 원한다. 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많은 우려와 염려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에 들어가 있다. 이 씨를 아주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 잔디, 그 풀, 아주 나쁜 그 풀이 다시 또 봄 되면 또 일어나거든요. 또 다시 새싹이 돋아. 이 악풀이, 그 악풀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다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아주 일소하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켰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부의 10%도 채 안 되는 그 꼴통들, 소위 그 머리가 아주 문외하층들, 그 확증 편향돼 가지고 아주 뭐 이것은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그 일부 세력, 일부 권력을 가지게 해서 국힘당 보십시오. 내란당 국힘당도 일부 의원들, 그 의원들이 그 알량한 말로 현혹시키고 뭐 법률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고 했으면 저도 아마 구속되고 아마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벙커 원에서 저도 구속돼서 그렇게 살쪄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서 지금도 아직 사건이 안 끝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도 뭐 미움털이 밖에서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받았죠. 근데 오늘 김어준 씨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일면 타당한 신빙성이 있다. 거의 99% 이상 미국에서는 이미 같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방국인 하나의 대사관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런 정보를 들었다. 그럼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제보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건 체포조가 아니라 살해조, 참수조.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온 겁니다. HID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오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세상이 평온하다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옛날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많은 사람들 죽은 거, 또 전두환 때 끌려가고 삼청교육 때 끌려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빠진 정신 빠진 일부 노인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편향된 노인네들, 그 노인네들부터 다 앞으로 무슨 잘못하고 해꾸지하고 그러면 다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벌금을 때리든지. 그 노인네들이 문제예요. 나이 들었다고 오냐 하고 존경하니까 그 노인네들이 개나 거리나 소리도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행패 부리고 젊은 놈들, 또 일부 남성 무슨 연대인가 누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깽판 부리고 다 이번에 일소를 해야 되고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 서지 못해요.
대한민국 바로 서려면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법과 시스템이 원칙과 정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뭐 화해네, 뭐 통합이네, 뭐 평화네, 뭐 같이 함께 간다. 옛날 김대중 같은, 내가 김대중 선생한테 가장 섭섭한 게, 본인은 평화 노벨상을 탈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일제 청소를 아니면 과거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이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전쟁 사범들 다 구속시키고 다 처형시키고 그에 대한 재과를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미래가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 이방원이가 세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권부터 다 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흥하고 전 세계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과거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또 저들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해꾸지하고 기회만 보면 호시탐탐 노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들을 위해서 또 일제 세력, 일본 놈에 종속되는 그런 세력으로 그들은 또 변모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약해졌을 때 또 일어납니다. 그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윤상현을 사람들이 겸손원이 그 인천 서구 호인가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 서민적이고 친화적이고 카인드리하게 해서 좋게 왔는데, 윤상현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과거의 전두환 사이 여지없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뭐 나경원 얘기할 거 없죠. 권성동 얘기할 거 없죠. 뭐 박덕흠 얘기가 없죠. 과거의 그런 그 기득권, 자기네들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득권들, 의원들 이번에 싹 정리해야 합니다. 제발 TK,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일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왜 옛날 부산, 마산, 부마 사태 같은 그런 제대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들은 지금도 뭐 일반 짜파네, 빨개이네, 좌경화돼 있네, 대한민국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 70년, 80년대까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조금 내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녹화를 좀 하는데, 김어준 씨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진술 발언을 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역시 검찰에서 했던 그 기획수사, 그러니까 기획수사라는 게 뭐냐? 옛날 그 대검찰청에 공안기획 담당관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국회의원들을 어떤 체증, 그 비리에 대해서 체증을 다 모아놨다가 어떤 기회나 순간이 오면 그걸 터뜨립니다. 언론이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안기획담당관실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안기획담당관실 검사는 그 일만 합니다. 정치인들 뒤에 뒷조사하고 사전에 체증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어느 날 선거 전에 유리하게 그걸 터뜨리는 역할, 그런 일들, 또 지금도 옛날 과거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구속시키고 하는 역할, 똑같은 짓을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죠. 윤석열 그 수계 일당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장에 내일 탄핵하고 탄핵 않는 국회의원들 앞으로는 절대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찍어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10% 미만의 구국 꼴통과 전 국민 90% 이상의 일반 선량한 시민들과의 이념 전쟁, 막판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큰 미래를 그리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 회개의 시대냐, 아니면 미래의 창조의 시대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그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여의도 그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미래의 젊은 세대를 바로 보고 바로 깰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 불량한 악당들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농락당하고, 뭐 일부 국회의원, 국힘당 일부 의원들에서 지네들 그 알량한 그 권력, 국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 일반 국민들 속이는 그런 시대에 정말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이거 쫓아가서라도 정말 탄핵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표 주면 안 돼요. 국회의원 배지 못 달게 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그 마음과 뜻과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반영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머슴이라고 해요. 머슴, 종. 우리의 어떤 의사의 그 어떤 그 표현을, 그 내용을 담아서 그들이 정치에 담아서 입법화하고 그 입법화를 통해서 행정부, 국가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선순환적인 작용을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정치를 일부 세력에 농락당하는 지금 독재 국가를 회귀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10% 미만의 그 꼴통들 이번에 완전히 일소를 해야지, 일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어준 뭐 저 개인적으로 김어준은 나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오늘 어젠가도 김경수가 와가지고 뭐 이재명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노무현 뭐 이렇게 그다음에 평산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로서는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지혜롭게 잘 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오후 늦게 김경수를 만나면서 문재인 씨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그 민주 열사들에 의해서 온 국민의 민주화에 의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지금 과거로 돌이키는 일부 악당들, 그 수괴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십시오라고 대중 앞에 나와서 과거에 내가 이 잘못을 했다. 윤석열 정부를 내가 탄생시킨 잘못했다. 정말 사죄드린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문재인 씨는 다시는 내가 과거에 무능력하게 했던 걸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온 국민들이 바른 대한민국, 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그저 뭐 자기가 뭐나 되는 것 같이 미안하다? 그게 될 소리입니까? 뭐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런 미안한 감정도 없었는데 그나마 미안한 감정을 지금 발전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씨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와서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게 본인의 당연한 그 어떤 그 입장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물을 탄생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10% 미만의 구급 꼴통들, 아직도 옛날 50년대 60년대 누구야 저 공산당이 싫어해요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박정희 초기 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잘못 오해돼 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일부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10% 미만의 그 꼴통들, 특히 노인네들. 그 광화문 집회 한번 가보세요. 다 70세 이상이야. 다 70세. 거의 한 80%가 7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용돈 받고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유튜브를 포함해서 일부 그 꼴통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본색원에서 일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지금 추우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막 쌀쌀한 손 쌀쌀하고 10%의 미만과 이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을 그렇게 달 건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 국민의 90%의 일반 선량한 시민과 그 악랄한 아주 그 괴수 중에 괴수인 아주 그 금수와 버러지마다 못하는 그런 괴물에 추종하는 일부 10% 미만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이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새로운 문화 전쟁이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 전쟁이죠. 이 이념 전쟁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반드시 탄핵이 될 겁니다. 탄핵이 되자마자 바로 국수부에서는 긴급 체포를 하고 청와대, 용화대죠. 용화대 자료를 다 하고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자기의 어떤 그 아집과 아방궁에서 사로잡혀 있는 어제 그 윤석열 그 수계 윤석열 씨의 그 긴급 담화를 보면서 저 미친놈이 다 있나. 일반 사람들이 제가 전화를 어제 몇 번 뭐 아는 분들하고 또 친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저 미친놈이라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 다 미친놈이라고. 그 미친놈 이 생각이 이게 온전한 생각이 가지고 있나.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이건 몬스터, 이거 괴물, 몬스터.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면에는 이미 그 김건희 씨의 작품 세력이다. 그 세력이 모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끝까지 반항을 했고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브래드 셔먼 그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국내에 자기들끼리의 남한군이 남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권순표인가요? 그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그 셔먼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내고 이건 세계적인 문제다. 세계적인 민주화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의 그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신은 바깥에서는 상당하게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윤석열 그 괴물이 다시 또 재집권을 하고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저는 사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저는 어디 필리핀을 가든 다른 미국으로 가든 저는 빨리 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내일이면은 참 그 획기적인 그런 시점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디 이제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제 생각에 가지고 있던 얘기,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했다. 다행히 브래드 서먼이라는 사람이 사전에 지적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어준 씨가 더 증명을 하는 오늘 그 발표를 진술을 하면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거기에 좀 맞춰 돌라. 국내의 어떤 그런 부분만 따지지 말고 객관적인
밖에서 보는 시야에서 이미 이 윤석열 괴수는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국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외신들이나 밖에 미국 그런 정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자기들만 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던 거였고요. 하루아침 빨리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